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신 부동산 뉴스를 쏙쏙 들여다보는 쏙쏙 부동산입니다. 최신 기사 4월 11일자 기사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0개 11일부터 실태조사 착수, 위법사항 정비사업 정보 몽땅의 공개,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도 시행이라고 해서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착수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기사가 났습니다. 네. 자, 우선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 게요. 이제 특히 저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 몽땅이란 네네. 그런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정비 사업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 네. 이런 걸 좀 미리 좀 기초적으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는 사이트가 사실은 옛날에 그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그 조합들이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맞습니다. 그거였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네. 이번에 지역주택 조합이라든지 뭐 소규모 재건축 조합이라든지 뭐 리모델링 조합이라든지 이런 주택 조합까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메뉴를 좀 보니까 뭐 공공 재개발 또 신속 통합 기획 이런 내용들도 안내 사항까지, 그다음에 선정된 지역에 대한 진행 사항까지도 자세하게 지금 아주 친절히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네. 또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려는 이제 공공재개발,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 또 진행하려는 신속통합기획. 네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어디를 조금 많이 이렇게 추진을 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예측치가 이제 신속통합기획처럼 그 민간주도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네. 이제 이쪽 사항을 자세하게 좀 계속 들여다보기에는 이 그 정보 몽땅 홈페이지 자체가 굉장히 더욱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 선정된 지역에도 현재 진행 사항을 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놓으니까 한눈에 쏙 들어오고 좋더라고요. 네. 자, 그럼 혹시 지금 오늘 11일자 기사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윤환 대표님 부동산 도사시지 않습니까? 예, 지역주택조합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래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죠. 부동산 도사다, 또 뭐 홍익 이윤환이다, 좋은 얘기를 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요, 우리 진행을 하고 계신 우리 남궁 이사님께서 아유. 저보다는 훨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아유, 과찬이십니다. 뭐 실무도 굉장히 오래 하셨고 네. 아는 것도 굉장히 많으세요. 아유. 그래서 사회를 보고 제가 전문가로서의 역할보다도 오늘은 특별히 반대로 우리 그 남궁 이사님께서 전문가로서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제가 추가적인 게 또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같이 이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사를 볼 때 먼저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서울시가 실태 조사를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럼 그동안 서울시가 실태 조사를 안 했나? 이렇게 궁금증이 의아하게 들 것 같아요. 네. 자, 요 배경을 한번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은 100% 순수 민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뭐 세미나라든지 심포지움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서울시 관계자분들이 나오셔서 발언을 할 기회가 있으셨어요. 네. 그때 이제 청중들이 이제 질의를 할 때 서울시는 공공 관리를 안 하냐 이런 부분에서 했더니 서울시가 그 당시 때 관계자 답변은 저희는 민간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모니터만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답변밖에 안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후로 뭐 많은 여론이나 언론에서도 공공관리의 필요성을 좀 제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작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근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실 이제 잘 모르시는데 저는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 서울의 25개 구의 각 구청의 담당자분들이 지역주택조합 하나만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니세요. 그렇죠. 많은 업무 중에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업무를 하시는데 이분들도 순환 업무를 하시다 보니 사실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조금씩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라는 지침을 한번 내렸었는데 담당자분들이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지를 모르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담당자분들을 다 교육을 시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을 다 시키시고 그 다음에 현장 가서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그래서 작년에 1차적으로 실태 조사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2차 조사를 하는데 아마 그 이유는 일단 실태 조사를 하면서 정보 몽땅한테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지금 정보 몽땅이라는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일부 지역주택 조합은 정보를 올린 데도 있고요. 정보를 올리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정보 몽땅이라는 이 사이트의 취지대로 되려면 정보가 다 올라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올리고 있는 현장이 있다. 그런 데는 바로 합동 점검을 나가서 실태 파악을 하고 정보를 공개를 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참고로 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은 과도기적인 큰 법의 변화가 개정된 게 2번 있었습니다. 네. 2017-63 주택법 개정 때 한 번 있었고요. 요때 가장 획기적이었던 게 뭐냐면 조합원 모집 신고 제도가 신설됐었어요. 네. 그 전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라는 게 없이 조합원을 모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7-63 주택법 개정에서 관할시 자체에 조합원을 공개 모집을 하려면 신고를 하고 모집을 해라 라는 제도가 그때 신설이 됐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큰 과도기적인 개정이 있었는데 그게 2020-724 주택법 개정입니다. 자, 이때는 굉장히 많은 주택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관련된 조항들이요. 예, 그 중에 가장 큰 것들 중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합 설립 요건이 그 전에는 토지 사용 권원이 주택건설 사업 대지, 사업 부지라고 하죠. 80% 이상을 확보를 하고 조합원이 50% 이상만 모집이 되면 조합 설립 요건이 됐었어요. 근데 2020-724 주택법에서는 추가로 강화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가 돼야 된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강화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업무 대행사에 대해서 그동안은 아주 작용 요건에 대해서 까다롭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능력 없는 또는 자본금도 약한 업무 대행사들이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업무 대행사 자본금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법인은 5억 원 이상, 개인은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지 이제 업무 대행사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발기인 자격이라는 게 좀 강화가 됐습니다. 네. 자, 지금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 설립 전 단계에 대한 부분이 주택법상에는 없습니다. 근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추진위원회라는 기구가 명칭이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한 조항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발기인으로밖에 안 돼 있어요. 예, 지역주택조합이 법적인 성격은요 비법인 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우리가 흔히 실무에서 이제 추진이라고 만드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발기인 총회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발기인이 사실은 비법인 사단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이번 2020-724 주택법 개정에서는 자격 요건을 강화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자격 요건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 그 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만 발기인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가게 해놨고요. 네. 또 가입을 했다가 이제 취소하고 뭐 해지하고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 방법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또 하나 아주 그 가입자들한테 좋은 조항이 생긴 게 뭐냐면 가입 후 30일 안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예치금 환불까지 가능하고요. 네. 예, 이런 부분이 아주 굉장히 강화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또 강화된 부분이 뭐냐면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오래전에 지역주택조합을 추진을 하다가 아직까지도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 현장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난립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 조합원 모집 신고한 후에 2년 이내에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면 총회 의결을 통해서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합 설립은 일단 했어요. 근데 조합 설립을 하고 나서도
3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조합원 총회 의결을 통해서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요것도 만기가 되는 그 날짜 3개월 이내에 총회를 열어서 관할 지자체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2020 724 주택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현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현장들은 언제부터 시점을 잡느냐? 그 이전의 현장들은 2020 724 2020년 7월 24일을 기준점으로 잡았어요. 시점으로. 그래서 아직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그런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올해 7월 24일까지 조합 설립을 못했을 때는 총회 의결을 해야 됩니다. 총회 의결을 해서 종결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물론 7월 24일부터 3개월 이내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2023년 7월 24일 날 될 때까지 조합은 설립을 했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은 현장들은 마찬가지로 총회를 통해서 의결을 해서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오늘 이제 뉴스 자체가 어떤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영향을 끼치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어찌 보면 실태 조사 착수를 해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뭐 조합 해산을 한다거나, 이게 도정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막겠다라는 부분이 오늘의 요지 같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미 뭐 조합으로 계약을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구 전략이 세워지는 이런 그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네네.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그 뉴스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지역주택조합에 계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뭐 호불호도 상당하거든요. 그 좋다 나쁘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기회에 오늘은 이제 일부라고 해서 뉴스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다음 기회에 그야말로 이제 특집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택조합 허와실 또 이제 우리 이 지역주택조합을 쏙쏙 들여다보는 그런 알겠습니다.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꼭 따로 시간을 가져서 저희가 영상을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